제가 제가 세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세수 결손은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까지 34조 적자인데요.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올해 전체로는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법인세나 부동산세 인하 등이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을 좀 심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수 결손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중요한 이 고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현재 말씀하신 대로 4월달까지 지난해 그리고 당초 목표 대비 약 34조 원 정도 부족하게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법인세 생각보다 법인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를 않아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생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등했던 것을 다시 진정시키고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시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자산시장 침체가 벌어져서 크게 보면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거의 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한 이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이냐, 여기는 아직 중요 세목들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7월 달에 부가세, 그리고 8월 달에 또 법인세 중간 연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 전망치를 이렇게 저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수치를 너무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치도 않은 숫자가 국민들께 혼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8월경쯤에 늦어도 9월 초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 전문기관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금년도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될지를 챙겨 볼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와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 부동산은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크게 떨어진 겁니다. 한간에서는 지난해 종부세를 크게 내려서 이 세수가 안 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관련이고, 또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종부세 등은 지난해 2022년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과정이나 지방선거 과정에 그 당시 정말 이 불합리한 세제, 징벌적 세제로 인한 그 제도 개편, 그리고 부담 완화에 관해서 양당이 공히 국민들께 약속하고 우리가 이 종부세 부담 등을 대폭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세제 개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정되면서 그리고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또 한마디 말씀 당연히 드릴 텐데요. 그동안 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추경이 될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상저하고 전망이 유지된다면 정말로 하반기에도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건전재정 기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하강 상황에서 오히려 추경을 안 하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결론적으로 현재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세수 부족한 거 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세제 잉여금, 그리고 기금의 여유 지원,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경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 살림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나라 빚은 더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당초 확정한 예산이 저희들이 약 60조 적자 국책을 발행해서 지금 살림을 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나라 빚을 더 내서 자꾸 쉽게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최대한 알뜰하게 있는 가용 재원 가지고 그리고 여유 재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뭐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예산에 대한 대응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하반기 가면서 경기 상황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수출 성장을 가장 끌어당기는 부분이 어디냐? 반도체 등 ICT입니다. 이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이 부진하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여기에 그 ICT 분야가 또 수요도 부족하고 해서 이 전반적으로 성장 수출을 끌어당기는 부분인데, 이 추경 운운하면서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반도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지원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 성장에 지금 이 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은 아까처럼 반도체 ICT 이런 부분이 주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나라 빚 내에서 이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면 서민들 어렵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 경기가 어려우면 민생 서민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금년에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5.1%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6% 줄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5.1% 편성하면서 핵심 취약계층, 소위 말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이런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증가율은 저희들이 12%를 했습니다. 있는 예산을 착실히 집행하면서 우리 민생을 살피는 노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경기 어려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력이 있는 데는 각자 스스로 미래를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 경제 챙기기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역시 약자복지, 서민 취약계층 챙기는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재정배분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나라빚 얘기하셨는데요. 재정 적자도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기재부가 재정 준칙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재정 준칙이 있으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정 준칙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금 등을 통해서 받는 세액보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고, 이 적자 폭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적자를 줄일 것이냐,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살림을 살면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정치권의 요구가 설사 있더라도 아주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정말 규모 있게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국민들로부터 내는 그 혈세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도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정 지출 규모를 방만하게 가져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종의 무슨 수요가 있을 때마다 습관성 추경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정부나 국회가 우리 스스로를 좀 구속을 해보자. 너무 혹시 방만하게 쓰자는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으니 이 유혹을 없애자.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재정 준칙을 지금 법제화하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된 지가 좀 됐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한참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재정 준칙을 이렇게 재정 적자 3%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경기가 어려울 때나 이런 걸 대응을 못할 거 아니냐, 너무 경직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준칙을 도입하면서 예외적인 조항을 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코로나나 아니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또 그 기준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재정 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은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 12국가 G8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이 재정 준칙 하나 제대로 법제화 안 되고 도입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많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재정 준칙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의 법이다. 이것을 정략적으로 무슨 서로 딜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재정 준칙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러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논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별개로 또 여러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서로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올해 세제 개편안의 큰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세법 개정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그 세수결손 대책으로 혹시 그 법인세나 부동산세 감세 기조를 완화를 하거나 또 혹시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너무 이른 시점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전문가들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실무진으로부터 아직 이 토론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인 작업을 우리 실무진들이 한참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법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세제는 늘 우리가 한쪽에는 우리 성장을 뒷받침해야 되고 하나는 또 우리 그래서 국가의 재정의 이 필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세제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또 우리 늘 이 소득 재분배기능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또 배려나 이런 쪽도 어우러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법안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좀 부족한데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 또 부동산세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문제 그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제가 또 여러 언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법인세의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즉 법인세가 국제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세계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25%였는데 최고세율이 그것을 22% OECD 평균 기준으로 낮추자 이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안대로 관철이 되지 못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을 했는데 금년에 또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고르기가 하는 정도 최소한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시장이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현재 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제 쪽과 부동산 이 시장을 연계해서 이렇게 정책 고려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부동산 세제를 조금 낮췄으니까 다시 조금 높여가는 문제 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이켜보면은 정말 부동산세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민의를 반영해서
지난번에 부동산 제재를 개편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세부당 경감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국세 물납을 받아서 넥슨 지주사 2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상속세율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세율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상속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상속세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제가 기억으로는 14개 국가가 상속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거의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 선진국들이나 보통 OECD 국가들 대개 20% 이 정도의 세율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 이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반론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다. 전형적인 것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 사례 등도 있지만 섣불리 상속세를 낮춘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론화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넥슨 대주주의 물납과 관련해서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니까 물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한 30% 정부가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기현상이 아니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상속세를 대폭 낮추자, 아직 이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직 여론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저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율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상속세는 소위 말해서 유산세 기준입니다. 즉 제가 10억을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면 요 10억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즉 훨씬 큰 사이즈에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구조입니다. 해외 상당수 국가들은,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유산 취득세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제가 2억씩을 하면 2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데 우리는 주는 1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분담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지 않고 이게 불합리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래서 유산 취득세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를 좀 바꿔나가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 영역하고 지금 전문가들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 개편을 하자고 하니 거기에 각종 배우자, 자식 공제, 자식에 대한 공제 등등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함께 건드리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작업이다. 그래서 그럼 해외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자 해서 원래는 금년 5월 말경에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상속세제 개편 문제를 이건 잘하면 이건 세제 개편안 금년에 세제 개편안 때 발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하니까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에 이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성장이 부진해서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녹록치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세수 좋지 않은 것이 내년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재정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일관스럽게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출은 우선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 국방,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 활력, 미래 성장 활력을 뒷받침하는 부분, R&D 등등이 있겠죠.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약자에 관한 이 복지 지원을 튼튼히 하는 이런 방향성 하에서 현재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증가율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재정의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7, 8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개 8월 말 9월 초에 국민들께 소개시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답변을 하기 차원에서 그러면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법인세는 제가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조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좀 수정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큰 틀에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속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